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농담, 여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부모도 모르게 어떤 일을 선행을 하고 남들 눈에 잘 보이는 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의 영문도 모르고 집에 있는 그 어른들이 칭찬을 받게 돼요. 정말 아들 참 잘 키웠다. 정말 아들 참 좋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아비가, 한 가정의 그 아비가 밖에 나가서 개차방으로 놀고 다니면은 아무리 집에서 그 아들, 딸들, 식솔, 가족, 일가, 친척이 잘해도 모두 걸로 똘똘마리로 욕을 먹는 경우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내 새끼 귀하다고 엉거이 뚝뚝뚝뚝 들어가면서 그래 해놓으니까 결국은 남들이 보기 힘드는 그런 인간이 되는 놈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 구성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놈들이 있으면은 주변에 친구나 동생 일가 잘못된 놈들이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질책을 하고 바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좀 권력이 있고 좀 잘 배웠고 좀 돈 좀 있고 이래 보이는 놈들을 이런 것 같으면은 그 놈들이 잘못을 하든 누구를 해꾸지를 하든지 간에 그래도 그놈 따라다니면서 눈꽃만큼 이래도 그 주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떨어진 그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좀 헤헤 흘러가면서 그런 거 주워 먹을 기회라도 생길까 싶어가지고 드러나게 잘못된 놈들을 후거리는 인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비비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장소에서 저거 둘이만 한다 그러면은 말도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보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든가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서도 그런 행동들이 버젓이 보여지고 있는 거는 나는 등배 자체가 없고 족보고 뭐고 그런 거 난 필요 없다. 콩고물 한 개라도 얻어먹으면 되지. 혓바닥이 늘 없어서 해 벌려고 침이나 해 흘리는 놈이다. 에이? 이런 광경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를 질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걸 잠시 생각해 봤어요. 참, 이런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옆에서 지금은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인데도 피해 댕기고, 그런 시들이지만은, 하면 나살이나 훌치해가지고, 아마 성인 반열에 있는 인간들도 이렇게 자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또 무슨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게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해벨레거리고 따라다니는 거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게 저의 한낱 공상이나 가상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슬픈 사회 아닙니까? 그 헤헤거리고 비비고 알랑거리고 자기 줏대 없어 보이는 게 그게 자식들 보기에 안 창피하고 가족들 보기에 안 창피하고 친구들 보기에 안 창피하고 나를 가르친 은사님 보기에 안 창피해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영주다 이러면은 영주는 굶어 죽어도 선비의 고장 아니야? 좀 채신머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오늘 요만큼 하고 내가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영주가 선비의 고향이라는 캐치프레이드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응? 반성해요. 저도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런 공상이라도 하는 거예요. 못된 놈은 못된 놈대로 정치를 해야 되고 잘한 놈은 잘한 대로 칭찬해 줘야지. 자, 오늘 영주 뉴스와 해설과 논평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오늘이 토요일 같죠. 이 불금이라 그래야 돼. 불금이라 그래도 이 뭐 주머니에 뭐 좀 들었는 사람들은 뭐 불금이 되겠지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바로 또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없겠다. 자, 우선 영주의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1월 20일 날 어제 난 12시로 코로나의 확진 상태는 10명입니다. 어제 10명. 10명인데 이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자체가 뭐냐 이래요. 문재인은 정말 탄핵 안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정말 나는 신기해. 박근혜 대통령은 3,400명, 자기도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는데 영창을 4년이나 갔다 왔는데 지금 한 4, 5천 명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집에 가려고 저리 짐 싸기 시작하겠지. 지금부터 싸도 5월달 저쪽에 7, 8까지 싸다면 다 쌀란지 모르겠지. 이런 것들도 정말 너무나 무방비 상태 아니래요. 지금 뭐 헌법 재판하니까 휘떡 넘어가 보고 이번에 그따구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국무위원들이야. 짱짱한. 문재인은 뭐 모르고 뭐 은격결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에이.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 하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 시군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재인 자신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나쁜 놈 뽑기야. 네가 더 나쁘냐 내가 더 나쁘냐 따져서 좀 덜 나쁜 놈이 대통령 될 이런 상황이야. 아이고 참 이것도 각자의 운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들과 한 세상을 맞춰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들과 같이 일생을 맞춰야 될 나이니까 참 불행한 나이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최소한도로 저런 것들은 안 보겠지. 그래서 영주에 지금 어제 10명이 나왔는데 10명이 나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예방이 우선이고 우리가 이걸 조금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되는데 영주시가 지금 고위험 시설이라 해가지고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4개소예요. 실제는 54개소보다도 훨씬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점검했는 업소가 54개소예요. 54개 업소를 이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좀 거기 뽑았는데 경제 분야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이 우리 관내에 3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마트가 17개, 그리고 직업 훈련 기관이 4개, 문화 부분에서는 노래 연습장이 36군데, PC방이 30군데, 영화관이 1군데, 그리고 종교, 교회 시설이 145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유흥시설로서 유흥 단란주점이 150개가 있어요. 그리고 콜라텍이 4개, 그 다음 위생시설로 식당, 카페가 많습니다. 2074개, 이 미용업 469개, 목욕탕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이 130군데, 그 다음 교육시설로 학원이 237군데, 독서실이 13군데, 요양시설이 23군데, 주야간 보호시설이 10군데,
의료 분야에서 병의원이 116개, 16군데, 그 다음에 약국이 46군데, 그리고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 그리고 버스, 택시, 이런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뉴스는, 보건소의 김인석 보건소장, 그 우효순 과장님이 지금 냈는 보도자료인데, 10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누꿀진 확진자가 지금 영주시에는 623명으로 지금 불었습니다. 63명으로 불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오는 그 재난 문자 같은 거 좀 잘 받으시고, 식당에 가면은, 어제 저도 점심에 나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가가지고, 커브에서 이거 해가지고 딱 그 QR코드 딱 찍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라 그러지만은 만약에 그 업소에 출입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했다 이랬을 때는 벌금을 물어야 돼요. 자기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 영주시 보건소는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신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밀접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공개 범위 내 정보를 안전 문자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랍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집에서도 이런 얘기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나가서 조심해라, 손 자주 씻어라, 이런 마스크 꼭 해라,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주시의 MZ세대는 나이 연령이 아주 낮은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MZ세대 취향 저격 웹툰 방탈출 테마파크를 개장한답니다. 유미세포들 등 인기 웹툰 스토리 현실 구현 색다른 체험이다. 천지인 사상 체험관 그 체험관의 전시관 리모델링 무선마을 연계 관광 시너지를 효과를 내보겠다. 천지인 사상 체험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무선마을하고 연계를 지어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경북 영주시가 MZ세대를 겨냥해 인기 네이버 웹툰 테마로 한 웹툰 방 탈출 테마파크를 오픈했다. 영주에도 아주 MZ세대까지도 이렇게 유미우 세포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은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방탈출은 밀폐된 공간을 들어가서 제한된 시간 안에 방 곳곳에 숨어있는 퀴즈를 풀어내고 그 방을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실내 액티비전 게임으로 MZ세대 사이에서는 아주 큰 인기가 있다. 이런 게인데 이것이 어디서 저는 이거 딱 들으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한 공간이 있으면은 포장을 쳐놓고 거기다가 뭐 귀신 나오고 전에 무한도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좌우간 거기에서 유사한 그런 게임이네요. 그 밀폐된 공간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퇴로를 찾아가지고 밖에 나오는 건데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는 퀴즈를 풀어야 된다는 거. 영주시는 지난 2020년 개장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문수건선리
문수 건선리에 보면 이쪽에 문수 원로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무섬 다리 건너기 직전에 우측에 보면은 아주 큰 건물이 우람하게 지어진 곳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장소는 잘 정했어요. 잘 정했기 때문에 좋겠네. 추리 게임들과 지역 명소 관광 콘텐츠가 융합된 웹툰방 탈출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영주시는 관광 콘텐츠 융복합 체험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경북도 내 최초로 웹툰과 방탈출 게임을 접목해 4가지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 그 다음에 호랑이 형님, 그 다음 여신강님, 그 다음에 신우타, 이렇게 4가지 을 오픈했다 이런 얘기네요. 방탈출은 웹툰 원작의 내용을 반영해서 유미의 세포들은 여주인공인 유미의 머릿속 세포들이 여주인공을 도와서 성공적인 데이트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 좋네. 재밌겠어요. 다음에 호랑이 형님은 호랑이들의 왕 상군이 적들로부터 산신령의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스토리. 좋고, 그 다음 여신 강림은 20대 여성 주인공이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스토리. 신의 탑은 주인공이 적을 물리치며 탑을 올라와 성장하는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진행한다. 방탈출 체험 신청방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로 웹툰방 탈출 카페를 검색해 4가지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참여 회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테마의 체험료는 1인당 15,000원이며 예약 시에는 10%가 할인되며 지역민들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테마별 11타임이 운영됩니다. 체험 종료 후 미션 미완료자는 재방문 할인권을 증정해가지고 30%를 요거는 할인해주네. 잘했어요. 완료자는 웹툰 퀴 굿즈 할인권이 완료자에게도 또 할인권이 주어지네요. 시인은 방탈출 게임이 이번 인스타 명소에 널리 알려져 그래서 인스타를 요번에 100명에게 그걸 준다 그랬구나. 할인권을 준다 그랬구나. 아주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인스타 명소로 널리 알려져 커플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말마다 성황을 이루는 무섬 마을과 함께 MZ세대를 공략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영주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힐링 여행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웹툰방 탈출 테마파크와 같이 킬러 콘텐츠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주를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다음은 영주시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서 공중 화장실을 특별 점검하겠답니다. 이 잘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아마 한 1년 넘었을 거지요. 울진에 거기 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거 참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스럽게 그 화장실을 탈출했습니다. 이 조심해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 그 부서의 얘기를 들으면은 저렇게 좀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은 또 누군가가 가져간답니다. 아, 진짜 참. 이거 하지 맙시다. 응? 요즘 화장실 흔하잖아요. 거기 있는 거 가져가면 어때요? 뒤에, 그 볼일 보는 사람 낭패 당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에이? 가져가지 마세요. 경북 영주시가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건 정말 아주 선제 대응이 잘하셨네요. 아주 지금 여기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22일 시에 따르면 광내 공중 화장실 442개를 대상으로 설 연휴 휴가가 끝나는 주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 잘하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대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소독 등 방역 시설 관리 및 동시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 이거 안내문 잘 읽어봐야지요. 이런 데 가서 심심한데 뭐합니까? 소대본 보면서 이런 거 안내문 다음에 읽어봐야지. 읽어보면 또 뭐예요? 실천을 해야지. 또한 공중 화장실 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 확인 CCTV, 그 다음에 장착 자동 정상 작동 여부, 조명 밝기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청소 및 분뇨 수거 주기를 단축해 수거하는 것을 3일에 하던 것을 뭐 하루 만에 한다거나 이렇게 주기를 당기는 겁네요.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영주시는 공중화장실 특별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명절 연휴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거 우선 급하면은 관공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공서가 이렇게 열어주면 좋지. 이거 전에 경찰서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 파출소 화장실을 전 많이 이용했어요. 경찰서에서도 그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장욱현 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기성객에게 공중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중 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잘 되시리라 믿는데, 아까 이 여직원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도찰해가지고 가만히 촬영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거 CCTV 이 촬영하는 거 이게 어쩌면은 그 낮은 수준 일반 서민들보다는 이거를 또 이상하게 선생들이라든가 검판사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거 도찰을 많이 하더라고. 신문 보도에 사건 사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 좀 머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쓰면 안 되지.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지회 회장 이창동 신임 회장이 취임을 합니다. 21일 오늘이네. 시민회관에서 11대 12대 회장이 취임식이 오늘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지회는 영주시민회관에서 11대 12대 회장 취임식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인가 보자. 장욱현 영주시장, 박영수 국회의원, 이영호 시장 도의원,
연맹회원 등 20여여 명이 참석한다는 얘기네요. 박영수 국회의원이 요즘은 서울 계시지 않고 영주에 선대본부를 가동하시는 겁니까? 박영수 국회의원도 오늘은 영주에 계신답니다. 뭐 볼일 있으신 분들은 만나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번 행사는 영주시지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과 지역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회원 상호간 화합과 지역 인재를 발전 도모하는 의미 있고 훈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1대 회장은 김삼조 회장이었구나. 김삼조 회장이라 그러면은 누군가 하면은 한우 관련 협회, 한우협회, 한국 총회장이에요. 한국 총회장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한우 분야의 총회장이 김삼주 회장이에요. 김삼주 회장이 자유촌연맹의 11대 회장이었고 지금 12대 회장이 이창동 신임 회장이 들어오게 되네요. 김삼주 회장이 덩치도 크고 말수도 적고 듬직하니 일 잘해요. 그리고 양축도 소도 아주 많이 키우고 있고 지금 그 한우협회에 황재택 씨가 거기 사무총장으로 가 있을 거예요. 아주 그래 영주 사람들이 지금 한우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다음은 장옥현 영주시장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자유청 연맹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월요일날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드림스타트 예비 중학생 사랑의 책가방 전달식을 하신답니다. 시장실에서 합니다. 드림스타트 예비 중학생 사랑의 책가방 전달. 근데 또 이 얘기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영주시장은 예비 중학생들이 있는데 사랑의 책가방 나누어 준다 그러는데 영주시 의회가 어떤 연유로 그 교복 예산을 까버렸는지 조례를 까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는 일이에요. 얘들 또 오늘 또 말이지 이런 교복 산뜻하게 입혀가지고 가면은 이거 우리 영주시 의회하고 영주시하고 정말 우리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하라고 교복 맞춰줬다고 자랑자랑 해줬겠는데 지금 어제도 내가 영주시내 내가 점심 먹으러 나갔디라 그러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영주시의회가 그런 일을 할지 몰랐다 이거야. 영주시 의회가 그런 일을 할지 몰랐다 이거야. 중학생 몇 명 되는데 그것도 영주시 교복 사업이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이 어떨까 싶어서 조금 자제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다른 데는 벌써 다 입히고 있답니다. 제일 꼬두발이 하는 거면서도 저들 시의원끼리 이점 두고 하는 그런 싸움에 아이들을 개입시켜가지고 그걸 통과 안 시켰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 있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의회에서 그거 조례인지 뭔지 예산인지 깎은 거야? 내가 어제 나가가지고 잠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보니까 앞으로 이 교복 안 줬는 얘기는 앞으로 교복 저쪽에 3월달에 아이들 입학하고도 한참 나올 것 같아. 또 이런 얘기는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고 인구가 적다느니 사람 살 곳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교복 주는데 영주만 교복 안 주고 있어. 시의원들이 그렇게 잘났는가? 그게 정말 잘하는 시의정이야? 영주시의회 진짜 좀 각성하라고요. 각성.
정말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영주시의회에서 올해 2022년은 정말 좋은 미담이나 좋은 의정이나 좋은 정책들이 희망사 폭포 물거지 팡팡 쏟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꼬라지 볼 수 있겠나. 아이고 영주 시민들이 의원들 뽑아가지고 올리는 거 보니까네 그런 거 나올 것 같지도 않네. 내가 서두에 오늘 들어오면서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못된 거는 응?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저 좋다고 공디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볼 수 있는 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 영주시장님 동정에서 이렇게 열을 내니까 영주시장님인데 화내는 것 같아가지고 영주시장인데 미안하네. 영주시장님, 내가 이 예비 중학생들을 사랑의 책가방 준다는 거 좋은 얘기 하다가 괜히 그 영주시 의회에서 벌어진 그런 의원들끼리 그것들끼리 싸움하는 그 뒤끝에서 나왔는 교복 안 챙겨줬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네 장학현 시장 얼굴 띄워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학현 시장 질책하는 줄 알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1일 금요일하고 23일 월요일 사이에 영주시청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8시 30분에 이미 아마 부시장실에서는 이 사람들 출근을 일찍 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부지런해요. 나도 영주시청에 질책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일을 하는 건 또 많이 해요, 사실은. 재난안전실에서 부시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시장실에서 정봉열 복지정책과장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웃돕기 성금이 있고 정봉열 과장이 일을 잘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 묵기가 있고 덤죽하니 아주 정말 큰 관리의 그런 관상이야. 정봉열 복지정책과장이 이웃돕기의 성금 성품을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투자유치과가 주관을 해서 시장실에서 투자유치소위원회를 11시에 엽니다. 그리고 홍보전산실에서 나온 뉴스면은 자유청년맹 이침식이 영주시민회관에서 있다는 얘기. 그리고 선비인재 양성과에서 주관하는 게인데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탁식이 3시 40분에 시장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제1회의실에서 4시에 있는 행사인데 여기에는 시장이 참석합니다. 2022 세계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행사들이고 영주시도 바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끔 내가 질책을 하더라도 뭐 시민이 어른이니까 시민이 말하는 거는 공무원은 들어줘야지. 선출직이 시민을 두렵게 생각 안 하면은 그거는 막대 먹은 놈이야. 그런 놈인데는 욕을 해야 돼. 시민을 언제는 섬긴다 그래 놔놓고는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폼을 잡는 인간은 선출직 자격이 없어. 모르는 시민을 이해시켜야지. 내가 뭘선 모르고 지킨다 그래도 나를 이해시키고 그래 해야지. 응? 시금방 떨면 안 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요. 소시민들이 선출직을 제일 싫어하는 게 별로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앞에서 짝다리 짚고 시금방 떠는 거.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의 소식입니다. 안동시의 산약이 정말로 이게 마가
아주 대단한 상품으로 꼭 부각받아요. 우리 영주의 그 풍기 인삼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홈쇼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안동 사냥 이 마도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않아. 올해 9억여 원을 들여서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이동식 산약 저장고를 보급하겠답니다. 역시 이런 게 홈쇼핑에서 저래 하는 거는 사실 물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한데 그 물량을 확보하자면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지금 있는 데다가 다시 9억 원을 더 들여가지고 생산 장비하고 이동식 산약 저장고를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전국 산약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안동 산약은 2005년 산약 특구 지정 이후에 2009년도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단체에 포장 등록, 소비자가 뽑은 2021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9년 연속에. 9년 연속에 있는 건 이거는 상당한 거예요. 이 산약은 북후면을 비롯해가지고 와룡, 서우, 풍천, 녹전 등에서 700여 농가가 500헥타르의 정도 재배를 하고 있다. 전국 1위의 재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부간동 농협 산약가공공장과 가공업체에서 생산약 판매를 비롯한 미음료, 분말, 가공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약의 명성을 안동 산약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동 산약을 고소득 특화 작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안동의 미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 주식회사 휴먼코리아에서 안동시에다가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코리아 대표는 모동환 대표인데 안동시청을 방문해서 마스크 5만 장 3천만 원 상당을 19일 어제 기부했습니다. 기부받은 안동시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것을 안동시 내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주식의 휴먼코리아는 마스크 제조 등 이 회사가 마스크 제조 업체네요. 구미에 위치한 휴먼코리아는 마스크 제조 및 통신 판매 업체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희망 나눔을 실천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모동환 대표이사는 이번에 기부하는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상 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기부해준 휴먼코리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불법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하겠답니다. 자,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정말로 잘못 오용이 되면은 이게 주차 안 해야 될 차들이 마구 주차를 하면은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상주시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시군도 맨 거의 할 거예요. 하는데 이것도 정말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좀 걸어서 다니십시오. 저는 집이 택지인데 택지에서 영주 시내라 그래야 되지. 여기서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영주동에 가려 그러면은 저는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면은 요 구수산을 넘어가지고
문화원 옆으로 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그 폭포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세무서 앞으로 걸러서 삼천리 이재용 회장 집 앞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볼일을 봅니다. 올 때도 또 같은 코스로 그 산을 하나 넘고 이렇게 옵니다. 운동이잖아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차 타고 가면은 가스, 휘발유, 경유 떼고 가고. 상주시가 불법 주정차 한시적으로 단속 위해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얌체같이 오남용하는 것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도 오남용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주차도 너무 얌통거리 없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눈길에 물살 잡힐 겁니다.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기에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서 1월 24일부터 아직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21일이니까 24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인 2월 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 기간은 시청 사거리, 서문 사거리 450m, 서문 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사거리 310m 양측, 그 다음에 상주 임업사에서 SC제일은행 사거리 양측 470m. 이 구간이 정해졌으니까 이 구간을 잘 알고 하셔야 되지, 대구마고 했다가 또 다 되는 줄 알고 다 되면 안 되지. 우리 영주에도 이게 발표되게 되면은 구간이 정해질 거예요.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홈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이 됩니다. 2시간 이상 하게 되면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약 5m 이내 여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여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여기도 안 되고, 횡단보도는 물론 안 되고,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이 됩니다. 다 풀어놨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대다가 딱지 맞고 욕하지 마세요. 강영석영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이외로 시민의 전통시장 이용에 편리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예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천 소식은 예천구는 범철 산불 예방 인력 선발 총력 대응이다. 예천구는 범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예방활동과 초동 진화를 대처할 산불 감시원 66명, 그 다음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불 잘 끄는 사람들이네. 23명을 총 89명을 선발했다. 지난 11일까지 인력을 모집한 결과 110명이 응모해서 110명, 이 89명 뽑는데 110명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구나. 그래도 110명이 응모해 예천구는 예천 스타디움에서 15kg 등짐 펌프를 메고 1km 완주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 사진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게네요. 현장 사진 촬영 후 그 다음에 사진 전송,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 적발 고지서 작성 등 직무 수행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진을 딱 찍어 가지고
그 저기 불법 현장을 산불에 관해서 불법 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산림과의 컨트롤 타워에다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요거도 이제 했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자를 적발했을 때는 딱지 끊잖아, 딱지. 이 딱지를 꼭 빈칸을 써야지. 빈칸을 써야는 그런 직무수행 평가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력검정과 직무수행 평가를 반영해 최종 합격한 89명은 이달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110일간 해당 읍면 산불 예방 진화 업무를 수행하며 총력을 펼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선발 예정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정성 확보 차원의 체력, 직무수행 능력평가 등 종합검정을 산림청 지침에 따라 도입했다며 우수한 감시 인력을 선발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좀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내가 또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뭐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1km 저거 15km 메고 달리는 거라든가 내가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네 촬영하고 전송하고 이거 딱지 끊는 거는 귀신같이 하지요.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15kg 짜리를 쥐고 얼마만큼 달리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다음은 봉화 소식입니다. 봉화군의회 제 297자 경북시 군 의장협의회가 있어요. 경북도 내에 있는 시군 협의회 의장이 있는데 이분들의 원례가 있습니다. 원례를 했는 게 도의회가 생긴 이후로 했는 게 297자. 봉화군 의회는 어디 며칠이야? 어제네. 지난 20일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297차 경북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원례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뭐 원래 행사니까 뭐 별 얘기 있겠어요. 봉화군 의장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2022년 첫 원래를 우리 봉화군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시군 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공동문제와 관심사를 서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군 간 협력과 우위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 다음은 봉화군 소식입니다. 봉화군이 엄마와 아기의 식생활 영양 증진 위한 사업을 펼치네요. 영양 플러스 사업. 이거 제가 또 봉화에 보도한 바 있지요. 이렇게 어린이, 학생 이런 데는 돈 아끼면 안 돼요. 영주시 의회는 단단히 보라고. 그 자기네들 말이야 이속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그거를 의정에다가 반영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돼.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영주 시내 중학생들 교복 안 주게 되는 그 이유를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해봐. 보도자료 배포해봐. 앞으로 일파만파로 나갈 거야. 앞으로 그거를 또 손을 대는 게 어디 있는 말이야. 그다가 필통 하나 연필 하나 낀가줘도 낀가 죽겠는데. 영주시 의회 일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창피할 노릇이 아니에요. 어제 어른이 한 분이 자기 손녀가
중학생이 원래 들어가는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만, 아이, 뭐, 그렇게 될 줄, 그 조 대표 방송 보고 알았다, 이게. 아, 이런 게 안 나가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시나 시의회가 얼마나 뒤처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시는 또 낑걸 수도 없어. 시는 지 역할 다 했을 거야. 시의회가 저끼리 싸우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이서윤 의원 얘기 들어봐가지고는 저끼리 싸우다 그래 된 거야. 어? 왜 그거 다음 의회 때 하라 그런 얘기하는 의도는 뭐야? 다음 의회 때 누구는 올라오라는 보장이 있어? 봉화구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 기간 영양 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해서 영양 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영주시의회 원래 6월달이면 마치니까 다행이지. 아유, 저런 의회 맡겨놨다가는 남 있는데 어디가 찌찌바탕대기 맞지 맞아. 저런 의회 진짜 빨리 지금이라도 총사퇴하고 나왔으면은 뭐 난 진짜 진심 어린 박수 쳐주겠다. 아이씨. 대상 기준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및 한 가지 이상 위험 요인을 가진 기준 중위소득 80%, 야, 많이 높이 잘랐네.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로 영양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엄선한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내용물은 제조 분유에서부터 쌀, 감자, 달걀, 멸치, 미역, 우유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영주가 봉화보다가 뭐가 못합니까? 어? 면적은 봉화만 못하지. 그래놓고 봉화 사람 촌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어디 더듬한 수작이지 그게. 에? 학생 교복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그래. 영주시 의회는 각성하라고 각성. 영양 플러스 사업 신청은 봉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679-6765에 문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문의하시게 되면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빙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봉화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열리는 영양교육에 참여해서 영양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식품 패키지를 받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양소 얘기 나오면은 옛날에 원기소 있어요. 원기소가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옛날에 그 병통위원을 지내시고 영주 구군에도 오래 계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93세로 돌아가셨어요. 93세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뭐 우리가 단산에서는 토호지요. 그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왔고 정치를 하면서 남의 손도 빌려받고 또 우리 또 남도 도와주기도 했겠지. 그런데 큰아버지가 이제 그 면회 다니고 군에 다니실 적에 그때 내 사촌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 동생이 있었어요. 그 나하고 집은 딸로 살았는데 사촌 동생이 있으니까 큰아버지가 큰아버지 아들이고 나는 조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제 그 동생을 원기소를 사줬어. 원기소를 사줬는데 어쩌다 놀러 가다 보면은 내 동생이 원기소를 먹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원기소를 내 동생이 형아 하나 먹어 그러면서 주는 거야. 먹어보면 그렇게 고소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도 그 맛을 생각하면은 춤이 넘어가요. 여기 보니까 영양소 얘기 나오네. 영양섭취, 영양섭취. 참, 이런 원기소, 참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다음으로는 김충섭 시장님 소식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김천시의 김충섭 시장님. 따뜻한 나눔과 언정걸 베푸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주시의 어모면이라고 있어요. 어모면. 좀 생소하고 우리인데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면 이름이지요. 어모면 지역사회 보장협의회에서 1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모면의 면장님은 조용화 면장님이세요. 위원장은 김창집 씨고 1월 20일 어제 모모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올해 1차 정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난 또 이런 협의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회의에는 어모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1년 사업을 결산하고 22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가 됐는데 김창집 위원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한 해에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 어모면의 나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장협의체가 앞장서 달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조영아 어모면장님은 늘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한 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소식입니다. 경남 진주. 경남 진주만 해도 시세가 한 2, 30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참 비교가 안 돼요. 영주하고 안동하고가 비교가 안 되듯이 안동하고 영주하고 진주는 더구나 비교가 안 되고 안동하고 진주하고도 뭐 거의 배 차이 나니까 이 살림살이 자체라든가 이 스케일이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정도 운행이 되자 그러면은 한 3,000명 저쪽에 30만 정도의 시 인구는 돼야 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지자체도 좀 조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30만 정도는 만들어서 30만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15만으로만 해가면은 지역구 의원 2명 뽑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전날에 아마 거의 10년이 되는 그런 기간이 흘렀지만은 영주, 예천, 안동을 통합시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2명을 뽑고 또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가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사역서원으로서 효시의 서원이지만은 그것을 써먹고 발전 융화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안동의 도산서원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세계 시를 엄치면은 육아권, 선비문화, 양반문화, 이 문화, 문화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진정 여기가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군구 청장들이 자기 자리 없어지지는 않아요. 구청장으로, 시장이 구청장으로, 군수가 구청장으로 된다는 것 뿐이지. 마창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병폐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병폐를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 안동, 예천은 경상북도청의 배후도시가 아닌 도청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바라는 소망인데 저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뭐 찌끄럽게 끄등 찌끄럽게 치하라. 얼마 치라. 그래 하겠습니다. 얼른 읽어가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문화공간 조성 사업지를 현장 방문했다. 노후 건축물을 독서 카페로 만들고 소규모 카페 갤러리를 리모델링 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를 가져왔는 의미는 조규일 진주시장 애기는 내 동생딸이에요. 교자학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의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지만은 진주시는 제가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취재하는 범위 안에 넣는 게 그런 거예요. 조금 요 정도의 시는 규모는 돼야 된다 하는 거와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응? 노후 건축물을 활용해 가지고 독서 카페를 만들고 카페 갤러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하는 일인데 이날 조규일 시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기간 중 건양호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겨울철 현장 작업에 안전관리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를 하는데 이 시설물 설치하는데 장애인 시설이 자주 빠져요. 자주. 응? 장애인 시설이 자주 빠진다고. 우리 지금 소수서원에도 산책로를 요번에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이 산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안 가봤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는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뉴스가 해설이 논평이 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몹쓸 얘기는 아닐 거예요. 들어도 가지고 그렇게 나쁠 얘기는 안 하고 들어서 또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잘 청취해 주시고 또 좋은 얘기는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